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 주간 브리핑 바로 시작해 볼게요. 증시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반등이 나왔고 이번 주 2탄이 이어졌죠. 그런데 이번 주는 종목별로 괴리가 생겼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기업은 이번 주 쉬어가거나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이슈에서는 워런 버핏이 1월부터 옥시덴탈을 열심히 매수했죠. 특히나 2월 3일 강하게 매수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매수세가 끝났는데 워런 버핏이 옥시덴탈을 왜 매수했는지, 고유가 시대가 와서 매수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파헤쳐 본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크 트레이딩에서는 한 달 만에 포지션 변경이 일어났죠. 드디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업들을 매도했는지 그 기업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증시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미국 섹터 ETF 순으로 점검해 볼게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반등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빨간색으로 나타낸 기업들이 있습니다. 크게 빨간색을 보면 왼쪽에 있는 쇼피파이가 12% 하락했고 오른쪽에 있는 JD.com이 8% 하락했습니다. 둘 다 이커머스 관련된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은 지난주에 반등폭이 큰 만큼 그만큼 조정도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을 보면 알리바바는 상승하고 있는데 JD.com이랑 다른 기업들은 또 떨어지고 있죠. 미국이 중국 기업 가지고 러시아의 반도체를 팔면 문 닫게 할 거다. 이런 엄포를 놓고 있으니까 중국 기업들은 지금 많이 희비가 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ASML은 1% 상승이 나왔고 국가로 보면은 브라질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역시나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라간 모습이죠. 애플이 6.5%, 엔비디아가 4.6%, 테슬라는 11.6%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을 담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상승폭을 크게 받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전망이 있으니까 소비 관련 기업들에 대한 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하게 매도가 일어난 건 오른쪽 위 보면 홈디포란 기업이랑 로우스가 있습니다. 홈센터 관련된 기업들인데 홈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들이 8에서 9%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의 바로미터를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52주 고점 대비 하락률을 조금씩 메꿔가고 있죠. 그 중에서도 눈에 가장 들어오는 건 애플인데요. 이번 주 6%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4.5%가 됐습니다. 애플은 앞으로 한 5%만 올라가면 신고가를 갱신하는 거죠. 우리 올해 1, 2,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많이 떨어진다 힘들다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와서 고점을 이제 채워가려고 합니다. 다른 기업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혁신 기업들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니티는 2% 이번 주 하락해서 고점 대비 하락률 55%를 차지하고 있죠. 저도 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비중을 많이 늘리지 않는 건 장기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씩 가져가면서 오랫동안 투자하는 게 혁신 기업의 포인트입니다. 섹터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금요일만 놓고 보면 에너지랑 유틸리티 상승폭이 컸는데요. 일주일을 놓고 보면 에너지는 맞는데 유틸리티보다 원자재 상승폭이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아래 보면 섹터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섹터가 있죠. 헬스케어입니다. 제약회사 쪽에서는 파이자가 좋지 못했고 의료기기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좋지 못했는데 에보트 하락폭이 컸습니다. ETF 바로미터를 보겠습니다. 섹터를 먼저 보면 이번 주에 에너지가 6%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1.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유틸리티도 0.04%밖에 남지 않았죠. 유틸리티랑 에너지 고점을 계속 갱신해 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수를 보면 미국 전체 시장이 이번 주 1% 정도 상승이 나왔고 가치 성장 중에서는 대형 가치주랑 중소형 가치주가 1.5%씩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배당 쪽에서는 배당 기족주에 해당하는 NOBL 요게 이번 주 2% 상승하면서 배당도 굳건한 모습을 보여줬고 레버리지 상품 중에서는 나스닥 100 TQQQ죠 5%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37.9%가 됐습니다.
ETF 바로미터 테마형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반등이 나오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잘 올라가는 섹터 테마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올라간 테마를 보면 우선 반도체가 이번 주도 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사이버 보안 쪽에서 CIBR이 3%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6.9%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정 에너지 쪽에서는 다른 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QCLN이 2%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인데요. ROKT 요놈이 3%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5.4%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ETF 바로미터 기업편을 보겠습니다. 성장과 배당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에 우선 QQQ랑 VO 성장에 해당되는 10개 기업을 보고 계시는데 고점 대비 하락률이 큰 친구를 봤더니 역시나 메타 플랫폼입니다. 42%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주에 고점 대비 하락률이 43이었는데 1%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는데 왼쪽 아래 보시면 어도비가 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 38%죠. 지난주에 35였는데 3% 추가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인데요. 러시아 판매 중단으로 인해서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추가 하락이 일어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러시아 관련된 기업들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배당 관련된 기업인데요. SCHD에서 문제아로 뽑히는 건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시스코랑 화이자, 버라이즌입니다. 화이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버라이즌과 시스코를 보면은 통신 관련된 기업들도 장비랑 같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VIG에서 문제하는 홈디포죠. 고점 대비 하락률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비가 급감하면서 홈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들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슈 러시, 순매수 탑5랑 중요 기사 5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순매수 탑5를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1등은 애플이었습니다. 815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1000억이 넘는 기업이 없었으니까 이번 주는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한 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보이는 종목이 있는데요. 3위에 보면 CWEB가 있죠. 중국 인터넷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고 5위를 보면 SOXS, 요건 반도체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3배짜리인데 반대, 인버스니 반대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플러스가 나면 마이너스가 나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야 내가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188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혹시라도 숏 포지션을 취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XOXX는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이고 SOXS는 반도체 3배 인버스 상품입니다. 최근에 5년간의 결과를 보면 누가 봐도 레버리지 상품이 이겼죠. 그 말은 반도체는 꾸준히 우상향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이 우상향을 하죠. 특히나 미래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겁니다.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취하는 건 그리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지용으로 반도체를 롱과 숏을 함께 잡는 분이 아니라면 그런 선택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매수 탑5 중에서 3위에 있던 CWEB ETF가 있었죠.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중국의 인터넷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알리바바, 텐센트, JD.com, 바이두, 메인투안, 카이쇼 이런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중국 기업들이 많이 내려왔다고 이런 2배짜리 상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국은 웬만하면 투자를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고 중국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 말고 오히려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식계좌의 중요한 이슈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가 원유가스 수출 대금 결제를 우호국인 중국이랑 터키 등한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걸 검토하고 있답니다. 러시아가 이제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GM에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마진율이 높은 픽업 트럭을 일부 생산 중단한다고 합니다. 캐시카우 발목이 잡혔으니까 당연히 매출과 순이익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있죠. 이렇게 공급망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이번 분기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실업률도 내려가고 있죠. 이제는 인플레만 잡으면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요즘 계속 해킹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도 커뮤니티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소, 북한, 러시아 등 해킹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걸로 보이고 우리는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마존이 MGM을 인수를 했죠. 16억 상금이 걸린 007 예능쇼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컨텐츠 산업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동안에 뿌린 돈을 걷어들이는 모습입니다. 최근 워런 버핏이 옥시덴탈을 강하게 매수하면서 이슈가 됐는데요. 어제 옥시덴탈에서 따끈따끈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CO2 직접 포지 시설을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워런 버핏은 고유가에 베팅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핵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춤한 시점을 보게 되면 1월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매수를 했고 2차 매수 때를 보면은 급등하는 구간에도 워런 버핏은 강하게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시기 거의 60달러까지 올라가는 구간에도 매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옥시덴탈을 50에서 60달러 안에서 거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58달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죠. 우리가 워런 버핏이 샀다고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왜 샀는지 알고 어떤 사람이 유망한지 그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옥시덴탈은 현재 석유화학 기업으로서 미국에서 점유율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쉐브론이랑 엑슨모빌보다도 더 낮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에 투자했다는 건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무언가가 더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죠. 최근에 영업현금 흐름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것보다 지금 미래 청사진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 기술 이제는 BDAC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은 8에서 10억 달러 예산을 투여할 예정입니다. 큰돈이죠.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시작하고 24년도에 가동을 개시합니다. 아직 적어도 2년이나 시간이 남아있는 산업이죠. 그런데 그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연간 1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는 현재 전 세계 19개의 DAC가 있는데 그걸 다 처리하는 거에 100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대 DAC 시설이 아이슬란드의 오스카인인데 연간 처리 능력이 4,000톤입니다. 그런데 100만 톤을 처리한다니까 단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숫자죠. 그만큼 탄소 중립에 누구보다 앞서서 준비하겠다는 기업이 바로 옥시가 되는 겁니다. 에어버스는 이거를 깨닫고 이미 탄소 배출권을 장기 계약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기업은 괜찮은 걸 알았으니까 지금 갑자기 급등이 나왔고 조금 더 조정받는 구간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크 트레이딩입니다. 아크가 어떤 회사에 집중하는지 지켜보면서 거래 내역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탑10 기업의 비중 변화를 보겠습니다. 지난주를 먼저 보면 테슬라가 7.3%, 텔레닥이 5.7%, 코인베이스가 4.9%였는데요. 이번 주에 봤더니 테슬라가 7.9%로 0.6%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텔레닥은 0.1% 올라서 5.8이 됐고 코인베이스도 0.1% 올라서 5.0이 됐습니다. 그렇게 오르고 있는데 아크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아크 탑10 기업의 거래 현황을 보겠습니다. 흰색으로 나타낸 건 매도이고 에메랄드색이 매수인데요. 이번 주는 10개 기업 모두 다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가장 강하게 매도한 건 블록인데요. 6.8% 매도를 했고 대부분의 기업을 3에서 4% 비중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아크 탑5 기업의 이번 주 성적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1등은 테슬라인데요. 9.4%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 꼴등은 1.7% 하락한 준비디오고 대부분의 혁신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 3, 4등을 보면 코인베이스, 로큐, 텔레닥 순이었습니다. 아크가 투자하는 기업 중에 상위 20%에 해당하는 30개의 기업의 거래 현황을 보겠습니다. 증감률을 보면 이번 주에 샀는지 팔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보면 30개의 기업 중에 28개의 기업을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나니까 수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고 가장 강하게 매도한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블록이고 그나마 매수 포지션을 취했던 건 12위에 있는 소피파이랑 그리고 24위에 있는 아이오니스였습니다.
매수 매도 기업 한 개씩을 보겠습니다. 블록과 쇼피파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둘 다 바닥에서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블록은 40% 상승이 나왔고 쇼피파이는 32%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블록은 매도하고 쇼피파이는 매수를 했습니다. 쇼피파이는 아직 상승 모멘텀이 더 남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 전망이 좋아질 건지 그리고 쇼피파이의 움직임이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관심 갖고 전망이 좋다고 생각한 분야란 기업이 있다면 매도보다는 홀딩 그리고 길게 가져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